나는 몇 년 전에 겪은 섬뜩한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당시에 나는 대학생이었고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외딴 산촌 마을로 캠핑을 떠났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곳은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캠핑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안성맞춤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캠핑 장소로 이동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산새 소리가 우리를 반겨주는 듯했다. 불안하면서도 묘한 설렘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산에서 내려온 마을 주민에게 미리 부탁하여 준비해둔 식량을 정리했다. 그 마을 주민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는데 캠핑 장소를 알려주며 해가 지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했다. 우리는 그저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잔소리쯤으로 여기며 웃어넘겼다. 첫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별은 쏟아질 듯 빛났고 숲에서는 벌레 소리만이 들려왔다. 밤이 깊어가자 하나둘 지쳤다. 친구들이 텐트로 들어갔고 나와 다른 2명의 친구만이 남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말소리였다. 게다가 그 목소리는 휴대전화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기괴한 왜곡된 소리였다. 나는 잠시 덜컥 겁이 나무 심고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의 발밑에서 서서히 퍼져오는 불안감은 순간의 침묵 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그 목소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타고 온 차로 달려갔다. 차를 타고 나서도 나는 등을 계단칼로 벤 듯한 차가운 감각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마을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어제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우리는 밤에 그 소리를 들었고 그게 무엇인지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거 아마도 예전 마을 사투리로 말하는 홀령일 거요. 전쟁 때 잃은 가족을 계속 찾고 있다지.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다. 이 캠핑 장소가 포함된 산은 과거 전쟁 시기 격전지였으며 그때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가끔씩 사라진 가족을 찾는 애절한 홀령이 나타나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당연히 우리는 즉시 캠핑장을 떠났다. 그 이후로 친구들과 나는 그 경험에 대해 잘 떠올리려 하지 않는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왜 우리를 부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다녀온 후로는 밤새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시금 그 산속에서의 밤이 생각나 등골이 서늘해지곤 한다.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에게 단순한 캠핑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공포 체험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자주 떠돌곤 합니다. 대부분은 익명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가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많은 이들이 즐겨 읽습니다. 다음은 그 중 하나의 긴 공포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지영이고 내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 고시원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나는 그저 월세가 싸다는 이유로 그곳에 머물렀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 그날도 어김없이 더운 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다. 깊은 밤 중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지만 어딘가에서 가느다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그 소리를 쫓아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마치 벽을 통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도와줘.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너무 작고 희미해서 혹시 잘못 들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불길한 느낌은 떨쳐낼 수 없었다. 나는 급히 방의 불을 켜고 벽을 두드려 보았다. 혹시나 그 이웃방에서 들리는 것일까 싶어 고시원의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웃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시원의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쓴 웃음을 지으며 그 방에는 몇 달 전부터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그 방의 문조차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몇 주가 지난 후였다. 그 방은 갑자기 고시원 복도의 다른 방들과는 다른 강한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주인장은 할 수 없이 관리인을 불러 그 문을 열게 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방의 구석진 곳에서는 오래된 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이미 썩어 문드러진 물건들과 함께 이상한 노트 한 권이 발견되었다. 관리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 노트를 꺼냈고 주인과 나는 그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노트에는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많은 일기들이 적혀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누군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홀로 외롭게 살았던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끝에는 누군가 나를 이곳에 가둬두었다 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갈겨 쓴 글씨로 도와줘라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이 불려왔고 조사 결과 이 방에는 몇 년 전 실종된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던 그날은 마치 그 청년의 마지막 외침이 내게 전해진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전율처럼 다가왔다. 그 뒤로 나는 그 고시원을 떠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서도 그 집을 기억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가끔씩 내 귓가에 그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다. 도와줘. 이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단지 허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이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또 다른 목소리로 그 도움을 외치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때로는 그 속에 숨겨진 작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허구로 치부되기보다는 인간의 불안, 고독,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탐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발다는 그랬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후의 할머니 댁이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평화롭고 조용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첫째 날 밤 우리는 할머니가 준비하신 맛있는 저녁을 먹고 마당에 모여 앉았다. 그곳에서 듣는 귀뚜라미 소리와 언뜻 들려오는 바람의 소리는 도시에서 들을 수 없는 고요한 평화를 주었다. 하지만 우리 중 한 명인 민수가 갑자기 어딘가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혹시 이 마을에 관련된 괴담 들어본 적 있어? 민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이 마을에서는 밤마다 미제의 여인이 나와 사람들을 홀렸다고 한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로 나타나 나그네에게 말을 걸거나 길을 잃은 자에게 도움을 주는 척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따라가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모든 것은 이 마을이 오래된 우물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바로 제호 할머니 댁 근처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괴담을 그저 이야기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내가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할 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작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홀쩍이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신경을 덜고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이 들 수가 없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어쩔 수 없이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으로 어렴풋이 하얀 형체가 오가는 것이 보였다.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고 나는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순식간에 형체는 사라졌지만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에게 밤에 본 것을 이야기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친구들도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졌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 우물에는 슬픈 전설이 있단다. 옛날 옛적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결국 우물에서 생을 마감했지. 그때부터 밤이 되면 그녀의 혼이 주변을 떠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단다. 우리는 순간 소름이 돋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서 다시 모였고 재호는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창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뒷마당을 가리켰다. 저기 봐.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우물 옆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바람에 나부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겁에 질린 우리가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여인은 갑자기 우물 안으로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말이다. 제후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곧바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 모든 일을 설명했고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말했다. 그녀는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란다.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준다면 더 이상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우물 앞에 촛불을 켜고 그녀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밤이 찾아왔지만 그 뒤로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할머니는 우리가 마을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여인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무섭더라도 종종 사람의 마음은 선을 의도할 때가 많단다. 그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녀의 슬픔을 덜어준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후로도 그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진 모르겠지만 그 여름밤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